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께 오늘은 방송을 북한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여야가 괜한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거 가지고 서로 갑을병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이란 정치권으로 지속해가지고 지겹도록 탄핵, 특검, 국회의원 특검 탄핵 아니면 국회의원들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밥값 좀 해라, 밥값 좀 해. 아이고, 그래 놓고 국회의원들 집에 가서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의원만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그거는 여러분께 이제 같이 보도를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한번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심도 좋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눈물을 이야기만 그렇죠. 우리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방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그 슬픔을 나를 울려라.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니까 또 올해도 다 갔구나. 세월이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착잡하고 지난 생각 중에서 지난 날에 즐겁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또 저에게 또 가까이 지내던 아름다운 여성들도 생각이 나고 지나간 날이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절로 생각이 나죠. 단풍이 곱게 물들은 공원길을 산책할 때 말없이 뚝뚝 떨어지는 단풍잎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그런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에 지금 현재 나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지금 그 나오는 그 데일리 NK 그 방송이 있잖아요. 반 김정은이 해서 하는 방송.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요, 북한에 있는 러시아 파병했던 군인들의 그 가족, 그 어머니들이 울고불고 이렇게 장마당 같은 때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 거냐 그냥 북한에다가 알려주긴 북한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보내면서도 북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은 훈련 같다. 훈련 같다. 전쟁터에 총을 쏘고 죽이고 죽는 대포알이 미사일이 날라오는 드론이 공격을 하는 그런 전쟁터에 보내면서 훈련을 갔다. 어떻게 보면 훈련은 가긴 갔죠.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은 실전 훈련을 하고 온 거죠. 그 실전 훈련하면 그만큼 훈련의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에 써먹을 때는 어디냐? 남한 아니겠습니까? 남한 국민들은 태평원데요. 이럴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지만 뜨거운 고기에 한번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네들도 말이야 전부 거지 새끼 되는 거고 당신들도 전부 동네 개밥급도 취급 못 받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아예 어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밝혀주고 무슨 예언하고 했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2년 지나서 3년째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누가 알았습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씩이 되는데 그거 죽고 싶어 죽었습니까? 웃기는 소리지 말아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설마 전쟁이 일어날 거는 설마 부대들도 많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을 눈치만 보고 북한만 두드러는 얘기만 지금도 합니다. 가까운 집중에서 지금 현재 국회잖아요. 국회. 예? 뭐 국회인지 뭔지 구엑스인지 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서는 정부에서 러시아에 가서
참관단으로 가는 거예요. 참관단. 참관단으로 가서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거기서 정보도 입수하고 실지 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공직자들이 가는 거죠. 정보 라인이 가는 거죠. 정보 라인이. 그리고 또 북한에서 지금 현재 그 북한에 있는 그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 그러면 그네들에게 그 질문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포로 잡혔을 적에 북한 사람들한테 그 심리전 방송을 때서 하는 거 보면 그 번역기 가지고 하더라고요. 번역기. 너 어디서 왔쇼? 너 어디서 왔어? 어디 사람이요? 손들어. 꼼짝 마. 너 무기 뭐 있어? 다른 무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번역기를 가지고 북한 말로 번역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가 얼마나 그 웃기는 일입니까? 그럴 적에 한국의 전문가 가지고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알아듣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요. 물론 북한 말이 한국 남한 말하고 좀 뭐 토시가 좀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투리라든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지요. 그런 쪽에 여러 각도에서 남북이 대치했고 자꾸 핵을 갖다 사용한다. 한국은 적대국이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자꾸 일본 일제 앞잡이 뭐 일본의 무슨 친일파다 뭐다 무슨 죽장가를 부르고 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에 그 말하기 전에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어요? 그쪽에 많은 고종한테 왕한테 신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지금 자꾸 부산이고 외관이고 집적집적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남한을 침공할 그 조짐이 있는 것 같다. 뭐 이순신 장군도 그러고 말이죠. 유성룡도 그러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또 반대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야당 같은 사람들이 같죠. 그 자꾸 전쟁 얘기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바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키냐. 전쟁이 아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신경 쓰고 대비하고 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명나라가 있으니까 명나라에서 다 도와줄 거다.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쓰잘데없는 그 짧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전쟁 그 위험론 얘기하는 사람 전쟁 안 일어난다고 안전론을 얘기하는 사람 해가지고 당끼리 싸우다가 고종이 형제가 왕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맨날 저 광궁 안에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이 유튜브가 있어요, 저기가 있어요. 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당했으면 한국의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요, 안보. 저 북한이 자유민주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저네들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북한을 믿어? 주먹을 믿지, 내 주먹을. 북한을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게 더 확실해. 근데 지금도 국회도 그러고 있어요. 답답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을 갖다 저렇게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는가.
저 사람들도 자식을 놓고 남한에 사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같이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요 정말 몸서리라고 치가 떨리고 합니다. 지금도 꿈에 자다 그 전쟁 상태, 전쟁 장면 그런 게 꿈에 나타나요. 그 많은 죽은 사람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신이 자기 그 좁은 짧은 지식에 거기에 맞춰서 있어요. 그보다 많은 경륜과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 안 들어. 뭐 노땅이라고 해갖고 뭐 할배라고 하고 말이야. 뭐 늙은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지. 얘들은 안 늙는 줄 아냐? 젊은 사람들 말이야. 당신들은 안 늙어? 이 코올리 같은 사람들 말이지. 하여튼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 드릴 것은 그 북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파병 공방. 여당은 북한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라. 야당은 이재명은 북한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라. 이러고요. 야당은요.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 탄핵을 하려면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범죄가 확실히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 범죄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 옛날 자유당 시대입니까? 뭘 조작하고 뭘 독재로 검사가 더 독재라고 얼마나 지금 현재 검사가 지금 현재 요즘에 민주적 검사입니까? 옛날에는 사실상 그랬어요. 꽝꽝 치고 말이죠. 유도신문 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냐고요. 예? 야당은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한대요. 왜 탄핵을 하냐?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 몇 사람이 참관단이 가는 사람들, 정보 라인이 가는 사람들. 그런데 야당은 그런 걸 다 못 가게 해. 그게 무슨 법의 위반이니, 무슨 전쟁을 부추기니, 뭐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들이 다 책임질 거야.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래서 저 연평도에 포탄 쏘고 저기 천안함 갖다 폭파시키는 쪽에 당신 한 번이나 책임지는 사람들 있어? 맨날 사람 죽으면 사람 시체팔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세월호 때 그렇게 했잖아. 예? 5.18 때 그랬고 말이지. 저 요즘에 이제 또 할로윈 데이가 또 달아오는데 저 이태원의 사고 때도 그렇고 사람 죽으면 시체팔이야. 심지어 최상병은 한 사람 그 물 걷다가 저기 저 물살에 죽은 사람 가지고 그냥 특검 탄핵 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개월 그냥 한 8개월인가 해먹고 말이지. 정말 국회의원들 나 국회의원들 지나가면이야 나 동네 개 보듯이 봐요 솔직히. 뭐 하는 게 있어 국회의원들 지금. 국회에서 뭐 합니까? 밥값해요? 당신들 1년에 받는 세비의 값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인원 줄이자 국회 무용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냥 무슨 그저 김건희 무슨 뭐 특검하고 말이야. 윤선행 뭐 탄핵 뭐 윤선행 끌어내리자 뭐 끌어내리자. 내일 모레 2일날에서 전국 민주당에 그 관계되는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 뭐고 총 동원령 내려가지고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거기 나온 사람들 어떤 얼굴인지
이 드론으로다 사진 좀 탁 찍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몽창동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저 야당 의원들 뭐 조국이니까 조국까지 당까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게 국가의 이득이 됩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야외 집회를 하는 거는요,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을 적에, 옛날에 보면 저 김대중이나 저 김영삼 때 그랬잖아요. 적을 적에 거리 나가서 집회하는 거지. 아니, 지금 입법 독재를 하면서 192명이나 가진 야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아니, 무슨 거리에 나가서 무슨 집회를 해. 참으로 내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 그 집회하게 되면요, 서울시에 바쁘게 그 생활에 하기 어려워서 다니는 그 일하고 다니는 거, 장사하고 다니고 뭐하는 그 하는 자동차들의 그 채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요? 이재명 대표 생각을 해봤습니까? 솔직히 2일날 집회한다는 거 김건희 씨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이 11월 15일날 선거법 위반 선고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갖다 방탄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재판부에다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판사가 그런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법규에 증거에 증인이 나와는 똑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응? 저 손금보다 더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물쭈물 무저 눈치 봐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 판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이거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죄를 졌으면 당당히 정치 지도자고 정치인이면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죄를 받아, 아니면 그댄 잘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됐으니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좀 감액이라 받던지.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인데 말이야, 이 민주국가에서 어느 사람은 봐주고 어느 사람은 안 봐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다 똑같아야지. 법 앞에서는 다 똑같아야지. 그저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저 검찰이 무슨 조작을 하고 무슨 거짓이고 그런 사실이 없고, 박근혜 때는 그냥 있지도 않은 사람들 몽창 수백 명 갖다 그러다 조사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애매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재수 그 장군은 하도 시들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십니까? 전 쌩쌩이 다 기억이 나요. 아이고, 거기서 지금 뭐 2심까지 징역적 2년을 받은 조국이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당 대표가 되고 있으니, 이런 나라 이런 시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걸 갖다가 이 보통 사람들은요, 개 XX 그렇게 말들 합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참 이게 보면서요, 참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앞으로 꼴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이 되게 됩니다. 국힘 북파병 관련 야당 공세에 국가 안보까지 선동 재료 삼는 건 자해다. 자해. 야당이 자해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안보를 튼튼히 잘 하지 않으면요. 저 공산당 권한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협상 협의 소용없어요. 옛날 적십자 회담 해가지고 이렇게 회담하고 서로 뭐 다니고 뭐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저 38선에 땅굴 타고 땅굴 나와서 파고 있었던 거 몰라요? 그때 판 거 아닙니까? 적십자 회담은 해 여기서 아주 웃으면서 만나서 회담하고 땅굴을 팠어요. 아 지금 그 땅굴 있잖아요. 땅굴을 안 가봤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참 이념에 빨개 이념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옆에 있으면요. 그거 빨리빨리 신고해서 바짝 처벌받고 그래서 벌 받고 나서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무언다로 해서 이제 당신들이나 이 나라에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리고 자식 만대까지 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빨개짓하고 저 간첩 치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제거하고 잡아내야 됩니다. 남북이 대체한 상태에서 무슨 또 다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창간단 파견, 국방장관 탄핵 등 법적 방안 강구. 그래 그냥 4년 동안 탄핵 특검 탄핵 당을 아주 탄핵당으로 바꾸지 그래요. 그러면 빨리빨리 국민들이 알아듣겠네. 당을 탄핵당으로 바꾸는 게 빨리빨리 알아들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탄핵당으로 댕기면 좋잖아요. 탄핵당으로요. 동네 이름도 갖다가 민주탄핵당. 그러면 말이 안 되나? 꼭 민주당을 탄핵한다는 것 같던가? 아, 그럼 다 빼고 탄핵당, 국민 탄핵당 무슨? 우리 탄핵당, 탄핵당으로 바꿔요 이름을 아주. 아이고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 살면서 어처구니가 없고 나만 이렇게 속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함부로 댓글 달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나는 7살 때 6.25 사변 전쟁을 직접 내가 피난 다음에 겪은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뭐 봤어? 전쟁 치르는 거 봤어? 전쟁터에 가봤어? 무슨 영화나 보고 만화나 보고 말이 뭐 애들 장난하는 줄 아나 봐요. 여야는 30일 북한에 러시아 파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부가 아닌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창간단 파견 방침에 대해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해야겠다고 날을 세웠다.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탄핵할 사람 제1순위는 이재명이에요. 자기는 안 그랬대요. 자기 들고 있던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지금 현재 이재명이 주변에 이재명 같이 그 친분이 있던 사람들 극단적인 서택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 더 죽었으면요, 그 집 보기 미안하고 양심이 찔려서 정말 할 말도 못 할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골프도 치러 가고 낚시도 하고 그 같이 해외 가는 각도 했던 사람을 모르는데요. 그런 모르는 사람,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대표로 오는 나라 이 정치가 되겠습니까? 나는 기관장을 할 적에요. 기관장에 있는 팀장급이 한 80명이 돼요. 80명. 그러니까 두세 번 보고 하면 이름까지 얼굴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다가다 만나면 무슨 팀장, 그때는 팀장이 아니고 계장이죠. 어디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지. 그런데 하물며 같이 가서 같은 호텔에서 자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관광도 하고 같이 있었다 왔는데 모른다.
그게 무슨 그런 기억력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표라고 무슨 대통령 후보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하는 사람들 갖다 지지하고 그걸 빨고 댕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또 정신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참 세상 살다 보니까 별 희귀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차라리 치매 걸렸으면 치매 걸렸다고 이해나 해주죠. 아이고 답답한 한국 정치인들, 정치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치꾼이라고 하는 게 나을지 몰라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일 거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수만 명이나 수십 명이 나와서 으쌰으쌰해서 뭘 어찌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법원에 가서 딱딱이 자기가 죄 없는 얘기를 증인 증거 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은 자기가 잘할지 누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죄 없는데 왜 조사를 왜 안 가? 왜 재판받는 걸 두려워해요? 말도 안 되고 말이지. 그 씨도 안 들은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그걸. 그래도 거기 빠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빨아. 아이고 뇌가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뇌 검사나 좀 해봤으면 좋겠네.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 전쟁을 획책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요. 그건 북한이 하는 문제고요. 예? 북한이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리고 전쟁을 막는 방법은요. 힘을 키우는 건데 전쟁에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왜 그렇습니까? 외세를 막으려고 자기네들 그냥 그 공산 정권, 독재 정권 하려고 핵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 재래식 무기 가져는 이북 능가하고도 남아. 핵에 대해서는 꼼짝 못해. 그럼 핵을 가지고 어디를 갖다 싸우려래요?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핵 가지고 어디? 러시아하고 싸우겠습니까? 러시아하고는 무슨 동맹 맺었는데 중국하고 싸우겠습니까? 같이 공산을 하는데. 그럼 바다 건너 일본 오겠습니까? 저 먼데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 오겠습니까? 한국 아닙니까? 붙어있는 한국. 자나깨나 한국 적하야 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이는 터무니없는 계엄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까지 선동재료로 삼는 것은 이 대표에게 자해적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있어서 한 얘기예요. 다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당만큼 어떤 그 이슈가 터지면 야당만큼 거기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대포를 못 쏴. 저격을 못 해.
거기서 대항을 못해. 펑어리 국회에 뭐예요? 면책 특권이 있어서 말은 열어놨는데 그걸 사실적인 것도 대항을 못해. 그게 무슨 국회? 그러니까 여당에 있는 의원들 108명이 야당같이 하는 거에 2배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108명이 몇 사람 빼고 거의 다 입 쳐닫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죽기 살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당이 보호를 못 해주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정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힘들어서 해 먹겠냐고, 대통령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아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있지도 않은 그 김건희 씨 문제는 계속 물고 늘어져.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 홍해하냐 투자했다 돈을 몇십억 손해 봤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어. 결혼 전에 처녀 때 있었던 일이야. 그럼 그때 가서 따지더니 뭐 하든지 하고. 문통 때 그거 다 뒤졌는데 2년 동안 뒤졌는데 그럼 그때 가서 있으면 그때 가서 기소하든지 뭐 재판하든 잡아놓든지 뭐가 하든지 하지.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이제 또 뒤집어. 검찰이 기소 중지시키고 처분을 중단시켜도 계속 그거 가지고 특검 또 보는 거예요. 뭐 허기사 여당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말 다 했죠. 나 이 나라요.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옛날에 홍콩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더만 우리 이 나라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길거리에 댕겨보면 멀쩡히 같은 생긴 사람이 그냥 혼자 중얼중얼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유심히 내가 그냥 좀 봐도 핸드폰을 하는 거 없더라고요. 뭐 핸드폰에 뭐 이어폰이든지 뭐 이게 뭐 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즘에 성능이 좋아서 주머니에 넣고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중얼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거지들이 중얼중얼 대기면 저 사람은 비 오는 날 중이 중얼중얼 나르더니 비가 올라오나 왜 이렇게 중얼중얼 대기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얘기가 생각나는구먼요. 여하튼 지금 현재 이 여야야 하는 걸 보면서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진실 밝히는 특검. 여기 진실 밝히는 특검 여기다 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재명 밝히는 특검 그 다음에 민생 살리는 국회 이러면 국민들이 정말 환영할 겁니다. 뭐 국민 많이 그 정치인들 많이 파는데 야당에서 국민은 대한민국 반쪽 국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뭐 여당의 대표하는 사람들도 뭐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많은 보수의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국민 얘기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 주변에 지지하는 그 측근들 얘기하는 것만 국민이에요? 그리고 야당에 그러는 사람들 국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나도 국민인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왜 용산하고 자꾸 싸우려고 덤벼? 여당 대표가. 야당하고 싸워야지.
그렇지 국민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 나 열받아. 우리 식구 다 열받아. 우리 친구들 다 열받아. 뭐 국민하고 있어 국민은. 당신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 몇십 명만 되는 건 그 사람들만 국민이야? 당신 가족들만 국민이야? 국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참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 정치권 보면요. 야 저런 사람들을 왜 저걸 정치에 내세웠나.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냥 맨날 뻥튀기로 탄핵 하는 게 입에 붙었잖아요. 자다가도 탄핵 할지 몰라 저 사람들. 예? 그 야당에 있는 저기 국회의원들 아마 집이 식구 된 내가 좀 아는데 물어봐야겠어. 애들 이름 부르다가 얘 정수야 그러다가 얘 탄핵아 이럴지 몰라. 그냥 탄핵이야.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냥 덮어씌기 그냥 가짜 뉴스 가짜 보다 가짜 태블릿이 읽어가지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창 살게 만들고 일 잘하실 분 갖다가 그냥 일 못하게 만들고 문통 갖다 세워가지고 맨날 코로나 하고 그냥 나라 빚만 지고 말이지 그냥 그 무슨 돈 갖다 국가 돈 갖다 자기 주머니 돈 갖다 쓰듯이 말이야 그냥 막 내깔 쓰고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그 당시에 탄핵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라 팔아먹어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해수부 인천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 해양 배에서 북한 중국의 어선들 지도 관리하는데 거기 있던 공무원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 몇 시간을 헤매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 쪽으로 떠밀려 갔는데 그건 월북자로 간주해가지고 북한에서 그냥 쏴죽였잖아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 뭐라 세웁니까? 자기 나라 국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나라 대통령 뭐라 씁니까? 뭐라 세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6.25 때 북한에서 전투하다 죽은 미군 병사의 그 뼈라도 찾아가려고 지금도 그걸 찾고 있어요. 그 찾으면 그 북한에다가 돈을 얼마씩 주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북한으로 가족에다 돌려줘요. 지금도 한다니까요. 자기 나라 국민을 외국에서 가서 외국에서 죽게 만들고 보고 그걸 갖다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대통령 뭐라 세웁니까? 그게. 다른 거 100개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대통령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나라는 이상하게 좌파 쪽에서 한 거, 야당에서 한 거, 그쪽에서 한 거는 그냥 잘못해도 아니올시다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측에 있는 국민의 시체에 있는 거는 그냥 아니라고 검찰이 얘기해도 김건희 그냥 특검하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한다? 예라이 그때로 올려면 정치 때려치고 말하라고요. 지금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그냥 그러는데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히 쌓여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꺼내서 들춰보고 뭐 그거 다 통과시키고 조정하고 뭐 심의하려고는 안 해. 그래 놓고는 계속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뭐하고 그러는데요. 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뭐 192명씩 있으니까 끌어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기 대선 치러가지고 이재명이 한번 뭐 해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웃기지도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탄핵 안 당하고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결정 아니겠지만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괜히 소모적이고 나라만 시끄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끌어내리게 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지키는 애국자들이 애국보수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이 나라 완전히 전투 일어날 겁니다. 아 나부터 거기 나가면 나도 거기 나가면 되니까요. 내가 나간다고. 나는 요즘에 어떤 때 생각해요. 아유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거 좀 저격수. 이 저격수가 요즘엔 아주 총이 성능이 좋아서요. 뭐 전혀 망정 내놓는데요. 요즘엔 뭐 2kg, 3kg, 4kg까지 총알이 나갑니다. 이게요. 아주 성능이 좋아서. 그리고 아주 백발백중입니다. 옛날에 저거 있죠. 그 저격수 하나 가지고 딱 숨어가지고요. 위장만 딱 쓰고 저 산에 숨어가지고 그 밑에 부대에 있는 사람들 있는 거요. 그거 뭐 저 중대 같은 거 혼자서 죽이는 거요. 그게 그냥 아주 여지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싸울 때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지만 전 자주 봅니다. 그 유튜브 나오는 거. 그 영국의 저격수가 간다든가 미국,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여자들도 있어요. 처녀들. 그 그냥 아주 뭐 일개 중대 대대에 아주 전멸시킵니다. 그냥 아주. 저도 거기 우크라이나 가서 그냥 돈 받지 말고 우리나라 6.25 때 지켜준 16개국의 고마운 것도 있으니까 니네도 나라가 침공을 당했으니까 그거 내가 뭐 이제 뭐 살아서 얼마 더 산다고 그러냐고 나도 저격수로 나가서 나 무상으로 가가지고 저 공산당 놈들 내가 저격수로 내가 그냥 그냥 쏴. 총은요 이게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총은요 이 잘 맞추는 거고 잘 못 맞는 거는요. 총을 기어치게 총이 움직이면 안 돼요. 조금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방아쇠를 딱 겨냥해가지고 딱 들어왔다. 지금 총 시간이 들어왔다. 그러면 방아쇠를 은근히 당겨야 되는데 이때 방아쇠를 당길 적에 요게 0.1mm 이렇게 움직여도 안 맞으면 빗나갑니다. 그래서 총을 쏠 때는 아주 흔들지 않게 딱 고정하고 숨도 쉬지 않습니다. 이 숨 쉬면 이게 요 폐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요거야 이 손이 조금 움직여요. 그 숨을 딱 먹고 가만히 당깁니다. 빡 당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당기면 뭐 여지 없죠. 그냥 백살백중이죠. 여하튼 오늘 이렇게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쓰잘데없는 이게 이런 국회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통이 터져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또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 없이는 정치도 없는 겁니다. 안보 없이는 문화도 없습니다. 경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요즘에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건 모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북한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 파병 오면서 그 가족들이 옛날의 북한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옛날 같이 배급제도 쌀 얻어먹고 살 때가 아닙니다. 배급이 없어지니까 이판사판의 국민들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게 가장 지금 아주 익었어요. 이제 아주 목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에 더 막기 위해서 이판사판 김정은은 어디 튀고 핵폭탄 버튼 누르면 한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서울 시내 그 고층 빌딩 다 많이 짓고 있는데 만약에 핵폭탄이 아니고 미사일이 한두 번만 날라오고 싶다. 아파트에 맞았다.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입니까? 아파트는 초고층으로 지어놓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뭘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컴퓨터나 하는 거지 뭘 안다고. 책을 많이 읽었어. 옛날같이 무슨 경륜이 많이 있어. 무슨 경험이 있어 말이에요. 에이구, 참으로 내가 볼 때는 한심하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같이 이런저런 정치적인 생각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좀 나라가 조용하고 좀 생산적이고 민생을 다루는 정치권이 되고 언론도 그쪽으로 좀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언론이 더 싫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텔레비 때려 부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때 텔레비 때려 부시고 텔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이거 하는 거예요. 난 사실상 방송 거짓말 안 합니다. 뭐 거짓말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거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요. 외신에 보면요. 그냥 그 특보가 나오는 것이 그냥 수십 가지인데 믿지 못할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거기 외신한 거 보면 이북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드론 오고 뭐고 해서 이북에 중대가 다 몰살하고 한 명이 살았다는 그런 보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확실한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여기 댓글 들어오면 뭐 그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거 뭐 가짜 뉴스다 뭐. 아니 가짜 뉴스군 이게 우리나라에 나오고 세계 뉴스 나와가지고 그것도 유명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것도 다 뒤져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도하는데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옳은 얘기해도 가짜 뉴스래. 왜 사는지 몰라. 그 사람들 왜 사니? 밥만만 먹으면 인간이냐? 예라 이게 인간 값을 하고 밥값을 해야지. 부모가 나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노야? 에휴. 하여튼 10월의 마지막 날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을 알차고 보람찬 11월 달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날 광화문에 집회를 한다니까 광화문 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서 아주 큰 고생을 할 겁니다. 외곽도로 돌아셔야 돼요.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